이번에는 건설 현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라크 고속도로 현장 이야기입니다. 이 공사는 이라크가 이란과 전쟁을 하고 있는 동안 수행했던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관련된 많은 어려움이 따랐던 공사입니다. 이라크에는 도시간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는 여러 있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라고 하는 수준의 고속도로는 이라크 일본 고속도로 단 하나만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일본 고속도로를 건설할 당시에는 연속적으로 2번, 3번 고속도로를 건설하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일본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부터 시작된 전쟁의 연속으로 추가적인 고속도로를 건설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라크는 산유국이면서도 국력을 전쟁이나 이런 다른 데 모두 소비해버리고 그럴 여력이 없어져 버렸던 것이죠. 이 일본 고속도로는 남쪽으로는 이 쿠웨이트 국경까지, 서쪽으로는 요르단이나 시리아 국경까지 연결을 했던 전체 길이가 1250km 되는 도로죠. 메인 도로는 6차선이었고요. 국경으로 연결하는 지선은 4차선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가 길이가 한 400km 좀 넘으니까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의 한 3배쯤 되는 그런 길이를 가진 도로입니다. 이 1250km를 전체를 10개 공구로 분할을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남쪽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입찰을 먼저 했고 착공도 먼저 남쪽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제일 그 남쪽의 첫 구간이 R4였어요. R4. 그래서 1, 2, 3은 보이질 않았고 4에서부터 13까지 이름을 붙여서 R4에서 시작해서 R13, R13에서 전체 공사가 끝난 그런 구간은 나눠져 있었던 겁니다. 이 건설 기간은 1979년에 시작해서 1988년에 완료되었는데 이거는 이란 이라크 전쟁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이란 이라크 전쟁이 바로 1980년 9월부터 1988년 7월까지 됐었던 건데 바로 이 전쟁이 끝나면서 공사도 끝날 수 있었던 거죠. 원래의 그 계획된 기간은 이것보다 훨씬 짧았어요. 전쟁 때문에 공사가 빨리 끝나지 않고 늦게 끝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란 이라크 분쟁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하류의 국경 분쟁에서 시작이 됐던 겁니다. 이들 강의 하류에서 바다로 연결되는 수로 이름이 사트 알 아랍 수로였어요. 사트 알 아랍 수로는 요 지도에서 보듯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는 이라크의 그 내륙을 흐르고 있었지만 하류는 이란 국경과 연결돼서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라크 입장으로는 자기 나라 내륙을 흐르는 강을 하류의 다른 나라가 관리를 한다는 게 늘 못마땅했죠. 그런데 이란의 군사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공동 관리하자. 공동 관리라는 게 좀 애매한 거예요. 강을 한 가운데로 그어서 이란 쪽은 이란이, 이라크 쪽은 이라크가 서로 부딪혀서 문제가 자꾸 발생을 했던 거죠. 그러던 중에 1979년 이란의 팔레비 왕정이 붕괴가 되고 바로 호메이니 혁명 정권이 들어서게 된 겁니다. 새로운 정권은 기득 세력 중에 군 요직들, 미국서 교육받은 조종사를 포함한 군의 핵심 세력을 제거하거나 감옥에 가두게 되면서 군사력이 굉장히 약해졌던 거죠. 조종사를 전부 감옥에 넣고 이랬으니까 비행기는 전부 경납고 속에 넣어두게 됐기 때문에 전투력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비행기를 경납고 속에 넣어두는 바람에 전쟁 초기에 이라크 공군의 공격에서부터 이란이 비행기를 지켜낼 수는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라크 입장으로는 사우디를 포함한 이런 주변 국가라든지 미국이나 유럽의 지원을 받게 된 겁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으면은 원래의 그 이란 팔레비 왕정하고는 굉장히 친했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멀어지게 됐기 때문에
이 정권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이라크를 지원을 했던 거죠. 이라크는 이런 기회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 9월 이라크가 이란을 침공을 하게 된 거죠. 처음은 이라크가 우세해서 몇 개의 지역을 점령하고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하면서 전쟁을 종료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란이 이 이란 상황을 거절을 하면서 반격을 하고 장기전에 들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라크는 군사력이 전쟁을 종결시킬 만한 정도의 힘은 없었고, 이란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불안한 정권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상황을 유리하게 활용하고자 전쟁 종결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1988년 7월이 되어서 종전이 합의를 하게 되었는데, 바로 종전이 되면서 공사도 끝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쟁이 처음 시작될 때는 전쟁이 그렇게 심각하게 오래 가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발주조도 그렇고 시공회사들도 모두 국경 분쟁 정도의 전쟁이고 금방 마무리되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전쟁이 오래되고 소모전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사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제일 큰 문제가 자금이 모자라니까 예산 책정이 제대로 되지를 못해서 돈만큼만 일을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씩만 일을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 공사용 자재 공급도 문제가 생겨서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 포장에 필요한 아스팔트나 발파에 필요한 폭약의 공급 등 어려움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특히 폭약은 전시기 때문에 군에서 통제를 하면서 군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수량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단가에도 엄청나게 고가를 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특히 장비 연료가 되는 디젤 공급이 배급제가 됐어요. 그래서 장비 가동에 제한을 받았던 겁니다. 기름 받은 만큼만 현장이 일을 하게 그렇게 된 것이죠. 통신 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시 보안 문제 때문에 전화기나 외부로 연결되는 모든 통신 시설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현장 안에서는 워키토키라는 단거리 통신을 할 수는 있었지만 외부와는 연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분할학계에 있는 요르단에 텔렉스 시설을 설치를 하고 그걸 이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매일 차량을 이용해서 요르단에 가서 텔렉스를 받아오고 보내고 그랬던 겁니다. 현장을 관리하는 발주처나 파견된 직원들, 공사가 빨리 끝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공사 끝나면 전쟁터에 동원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전쟁터에 가지 않으려면 공사가 끝나지 않기를 바랐던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겁니다. 틈만 나면 재작업, 공사 중단 이런 거를 지시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성토를 하고 나서 다짐 시험을 해서 다짐도를 측정하는 건데, 이 다짐도가 테스트에 의해서 제대로 나왔는데도 성토 장소에 가서 육안으로 검사를 하자. 비주얼 인스펙션이라는 이름으로 육안으로 검사를 해서 이거 불합격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 사유가 없어요. 눈으로 보니까, 내가 보니까 불합격이야, 만족스럽지 못해, 다시 작업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판정하는 사람 자기가 그냥 판단을 하는 거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걸 불만을 갖고 항의를 하고 이러면 발주처의 지시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반항을 하고 거부를 했다고 해서 작업 중단, 이렇게 해서 며칠씩 일을 못하게 만들었던 그런 겁니다. 이런 일이 아주 자주 여러 번 있었던 겁니다. 또 굴착을 하는 구간에도 암 판정이란 걸 했어요. 우리는 전부 발파를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발파할 수 있는 암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굴착을 하는 단면마다 와서 망치로 두들겨서 약하게 깨어지면 그건 암이 아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 망치 테스트한 걸 그림으로 지도를 전부 그려서 암 판정을 해준 거죠. 실제로 우리가 암을 발파를 하는 그 구간에도 암으로 인정받는 거는 뭐 20%다, 30%다. 기성을 암으로 못 받은 것도 문제였지만 더 문제는 암 판정 지도를 그리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모를 했던 거죠. 공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를 했던 겁니다. 전쟁 종료가 되면서 공사도 종료가 됐던 거죠. 이 말하자면 전쟁 중에 공사 현장에 포탄이 떨어지고 전쟁이 되진 않았었지만 이 나라 전체가 전쟁을 하고 있는 동안의 공사를 수행을 했던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다음은 몇 번에 나눠서 현장에서 배웠던 교훈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행했던 공구의 개요와 공기 지연의 계약사항, 토공 작업과 장비 동원, 공사 용수 공급과 같은 내용이 주가 될 것입니다.